여러분, 신박한 강아지 소리라는 표현 잘 아시죠? 제가 계정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그 신박한 강아지 소리 중에 하나가 정크푸드를 어느 정도 먹어야 사회성이 길러진다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런 주장이야말로 이 세계가 이 식품업계 마케팅에 얼마나 심하게 잠식당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이 말이 어디서부터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10년, 20년 뒤에 아이 건강과 심지어 사회성까지 결정하는지 논리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회성이 뭔지부터 알아보죠.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사회성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 성질, 인격 혹은 성격 분류에 나타나는 특성의 하나로 사회에 적응하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 대인관계의 원만성 따위이다. 자, 저 멀리 인도에서 우리 집에 놀러온 가족이 있다고 상상해볼까요? 그들은 문화적, 종교적인 이유로 소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식사를 하죠. 그들이 우리 앞에서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사회성이 떨어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나 대인관계의 원만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식사 지침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을 사회성이 떨어진다거나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 그 인도인 가족이 당신들도 우리처럼 먹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거나 당신들도 무조건 우리처럼 먹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는 그들이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인스턴트 식품, 초가공 식품, 배달 음식, 외식 이런 것들을 줄여 먹으려고 하는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이제 아이하고 남편하고 맛있게 먹고 식사를 마쳤는데 그 주인분께서 아이가 귀엽다고 요구르트 하나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얼마나 많은 당분이 들어가 있는지 저는 너무 잘 아니까 사장님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만 아이가 이미 배부르게 먹어서요. 마음만 감사해 받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 사장님께서 애한테 요구르트 한 병도 안 먹여요? 그렇게 까다로워서요? 애가 사회성을 어떻게 길러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신다면 이 장면에선 누가 문제라고 느껴지세요? 다행히 사장님은 사회성이 아주 뛰어난 분이셔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요구르트를 다시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정말 사회성이 부족한 쪽은 자기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안 먹이면 애 사회성 떨어진다고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체제적인 측면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을지 스스로 선택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보장된 체제죠. 누군가가 자녀에게 정크푸드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존중받아 마땅한 선택입니다. 그것을 두고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이것이야말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정크푸드를 사회성과 연관지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부분, 바로 보편성과 사회성을 혼동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도 사전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지요. 보편성이란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널리 퍼져 있어서 일반적이고 정답인 것처럼 느껴지는 무언가를 말하죠. 이 보편성에는 커다란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편적이라고 해서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례가 정말 무수히 많아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만 10에서 19세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로 전체 평균 22.7%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이 얼마나 보편적입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저서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편적이고 당연해진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 도서 불안 세대나 도둑맞은 집중력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죠. 어떤 가정이 아이의 정신건강을 고려해 스마트폰 사용을 최대한 뒤로 미루기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아이는 또래 친구들과 달리 자기에게만 스마트폰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안 돼! 부모 말이니까 무조건 들어! 라고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와 협의 그리고 교육의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거쳤다면 보편성을 거부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가 사회성을 잃게 될 거라고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각 가정이 저마다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다소 보편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이 사회성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보편적
보편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음주 소비량이 상당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술이 보편적이라는 뜻이죠. 모두가 마신다고 해서 나도 마셔야 할까요?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보편성 아래에 감춰진 더 중요한 가치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내 아이가 무리에 무리 없이 스며들 수 있도록 나도 남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초가공식품이라는 보편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면 장기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성인이 되어서야 뒤늦게 발병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던 성인병. 이 대사성 질환들이 이제 20대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고 10대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걸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집계조차 어려울 만큼 흔해졌고 비만, 마른 비만, 이형 당뇨, 지방간,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등 이런 것들이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유행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또한 보편성이죠. 지금도 이 지경인데 끊임없이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결국 장기적으로 대사질환으로 이어지는 이 초가공식품과 정크푸드의 섭취, 이것을 사회성이라는 명분 때문에 계속 먹인다면 10년, 20년 뒤에 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겠냐는 거죠. 제가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 사회의 주축이 되는 때가 언젠가 꼭 오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40대가 되어서 나라의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 때가 왔을 때 대사성 질환으로 너도 나도 알고 있다면 사회는 누가 이끌어가나요? 제가 지금 42인데 제 주변에서도 이미 약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 안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정크푸드 먹던 거랑 지금 아이들이 정크푸드 먹는 양상이 또 다르단 말이죠. 공중보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 타먹으면 그만일까요? 나나 혹은 내 가족이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병원에서 타준 약 먹어도 나아지지가 않고 삶이 점점 더 버거워진다는 것을요. 지금 당장 눈앞에 문제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애들이 이런 것 좀 먹는다고 어떻게 되겠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가장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심지어 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생각이 아니죠. 이런 생각으로 이득을 보는 부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업계와 제약업계죠. 아마 사회성 운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야 무리에 잘 섞이고 혼자 튀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잘 살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중과 조금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도 혐오성 댓글이 막 빗발치고요. 조금만 개성을 드러내도 악의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하죠. 왜곡된 사회성, 비정상적인 보편성, 수동적인 태도를 강요하는 가스라이팅일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 누군가 사회성 운운하면서 정크푸드 권할 때 오늘의 영상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아 마땅한 선택을 하고 계신 것이며 내 아이뿐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